소설을 이제 쓰게 되는 그 이제 깜깜이 그 배경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 와서 그 영도 대평동 오늘 이제 같이 갔던 그 마을에서 이제 살았던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그때가 이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깡깡이가 그때가 이제 깡깡이 마을이 제일 번성하던 때였죠.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원양업이 굉장히 번성하던 때였고 그 영도 그 대평동 복례동 그 일대는 수리조선소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오늘 가셔 보셨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옛날에 거기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다녔던 그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대평국민학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 3학년까지 그 다음에 한 학년이 한 뭐 7반, 8반 이렇게까지 있었고 그리고 애들이 1번부터 68번 뭐 거의 70번까지 애들이 엄청 많았죠. 요즘 같으면 한 3개의 학교를 한 학교에 모아놓은 3개가 뭐야 한 4개 정도의 학교를 한 학교에 모아놨다고 할 정도로 애들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그 좁은 골목에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나란히 걸어가기도 힘든 그 좁은 골목에 그 좁은 골목을 아이들은 운동장 마냥 뛰어다니면서 놀고 학교 갔다 오면 뭐 가방 던져놓고 나면 뭐 학원이고 뭐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쯤에 이제 영어 학원에 다닌다는 아이들이 나는 그 저기 남포동에 뭐 무슨 영어 학원에 간다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학원이 뭐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뭐 영어 뭐 국민학교 들어갈 때도 사실은 뭐 한글 배우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가는데도 뭐 영어를 공부하는 애들이 배운다는 애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 학원 같은 것도 다닐 생각도 못했고 사실은 그 소설 속의 정은이처럼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제대로 못하고 1년 집에서 이제 쉬면서 신문배들도 다니고 제 경험했던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은 덧붙여지기도 했지만 소설적인 재미를 위해서 덧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신문배들을 다닌 거는 맞아요. 맞고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는 또 사람들이 이웃집이 살아있었어요. 이웃이 살아있어서 골목에서 엄마가 없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옆집 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동네 골목한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 매일처럼 쫓아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그 순복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사실은 실존했던 인물이긴 한데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순복의 엄마는 해녀였고 제주도 사람이어서 제주도 해녀들이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처럼 시골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남해나 뭐 이렇게 동해안 쪽에 저 포항이나 이런 데서 부산에 이제 배 타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부산으로 나와서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실향민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이제 피난 내려왔다 정착한 분들, 제주 해녀들, 남해나 이게 저기 동해안이나 남해안 이런 쪽에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부산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이제 대평동 영도 그랬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타는 분이셨고 근데 그 순복이 아저씨라는 분은 사실은 전형적인 제주도 아저씨셨어요.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엄마는 해녀 일을 해가지고 자갈치에 가서 해산물 팔아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 아저씨는 항상 포마드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소설 속에서는 동네 일이 굳은 일이 있으면은 나서서 일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이제 캐릭터화 시킨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동네에 그런 꼴목 문화가 살아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어려우면은 돕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그 배도 타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갈치까지 이제 통선이 다녔거든요. 통선이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애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타다가 집 못 오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애를 그렇게 찾기도 하고 사실은 그 막내 동생 동물을 잃어버리고 못 찾는 걸로 돼 있는데 동물을 그렇게 이제 내 막내 동생을 그렇게 해서 한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부평 파출소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영도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자갈치가 형아들 따라가서 놀다가 동네 애들 따라가서 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밤 한 9시쯤 돼서 걔를 이제 찾아왔는데 소설 속에서는 걔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걸로 나왔고 정혜를 또 그렇게 잊어버리고 찾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근데 시간상을 배열로 보면은 정혜는 이제 그 시간대에 잃어버린 걸로 나오고 동호는 그 이후에 이제 한 4, 5년 뒤에 또 잃어버리는 게 되니까 그 얘기는 정혜를 대신해서 이제 동호의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쓰지 않고 같은 경로로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 지금은 다 변해가지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골목도 없어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 작품 속에 그 뭐 조미 오징어 공장이라든지 제재소라든지 목재소가 있었고 원목을 막 쌓아놨던 그런 공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지금은 못 찾겠고 그나마 이제 참 좋았던 거는 그 여름이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남항동, 대평동, 봉래동, 뭐 영선동 아이들이 그 모여서 수영을 하고 놀던 그 해안선이 수산진흥원 바로 뒤쪽에 있는 그 해안선이 아직까지 테트라포트에 막히지 않고 해안선이 살아있는 걸 발견하고서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거기 작품 속에 정은이가 동생 없고 이제 바다 가서 저기 멀리 남항을 바라보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도 저기 그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봄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진학하는 꿈을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자면 그 장소가 거기에요. 거기 거죠. 그 깡깡이는 사실은 이제 청소년 소설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은 그 시기에 70년대 초반에 사춘기를 보낸 50대 부모님들한테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어떤 감성, 그러니까 어떤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맏딸로서,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집안의 맏딸로서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이렇게 이제 살림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런 공통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시는가 봐요. 그런 어른들한테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런데 이 소설은 또 요즘은 뭐 그 인터넷이 되고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소통의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개인적인 그런 그 뭐랄까 시간들이 많고 그런 것에 함몰되어 있어서 정작에 가족들끼리도 그 단절되는 것 같아요. 단절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책을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읽혀서 이 깡깡이는 젊은 애들이 읽고 소통하기에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읽고 이런 시대에도 있었구나, 부모님들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구나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책이 되지 않는가 그래 싶어요.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삶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해왔잖아요. 옛날에는 뭐 토굴에서 살다가 움막집을 짓고 지금은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는 생활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집집마다 그 구들에서 아궁이 연탄불 떼가지고 연탄가스 겨울철이면 일상다반사였거든요. 내가 책 리뷰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책 읽고 얘한테 올려놨는데 연탄가스 먹고 동치미 국물 먹었던 기억이 났다고. 그때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게 일상이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올려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만의 공간이 방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연인들끼리 데이트할 때도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세상이라잖아요. 근데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자존감을 찾아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거,
근데 깐깐이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보편성과 특별성, 대평동, 부산의 영도 대평동이라는 깐깐이 마을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그 맏딸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그 책 속에,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